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3월 2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요, 다우 나스닥이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근래 금리가 상승하면서 혼조세의 모습을 계속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이 하원 의회 정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시장은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3차 유행에 대한 공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을 하락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의 하원 의회 증언은요, 사실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거의 완화적 스탠스일 거란 생각했겠죠. 파월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경제 회복이 아직 완전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연준에 필요한 조치는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대응할 수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우제죠.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다. 걱정 마라. 그러니까 1조 9천억 불 해라. 이랬는데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걸 제어할 방법이 있답니다. 저는 어떤 방법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지준율을 올리는 방법. 지준율을 올려서 이제 금융권에서 유동성을 회복해서 연준에 뭐 돈을 좀 더 쌓아놔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니면 지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 커지면 대응할 수단이 있다. 어떤 수단인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옐런이나 제롬 파월이나 인플레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화두는 코로나 3차 바이러스, 3차 유행,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미난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주가가 빠진 거는 정말 몇 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진 적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코로나하고는 다른 시장의 모습이 나왔죠. 미국도 뭐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 뭐 별거 다 했어도 코로나 때문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비슷한 거 아닐까. 작년에도요 2월 달에 국채금리가 문제가 되면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국채금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요 국채금리가 시장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왔죠. 근데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뺐습니다. 혹시 또 이번에도 변종 바이러스로 한번 주가에 패닉을 한번 주면서 그 사이에 국채금리를 싹 가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 적이 요 근래 거의 없었던 시점인데 뜬금포로 유럽의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변종 바이러스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면서 시장을 눌렀다라는 거. 그걸 보면서 약간 그러한 시나리오가 또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기술적 보면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5일선이 우하향됐고요. 다시 음봉이 나왔습니다. 월봉에서 윗꼬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시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말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 주 정도가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봐야겠죠. 윗꼬리가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요 두 개의 캔들 안으로 또 들어와 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투자 보면 지금 오늘 1% 빠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상리부터 모습을 보면은 5일선과 21선이 60일선과 데드가 좀 났어요. 데드가 났고 음봉이 하나 더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요거를 깨트리는 음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평선이 전부 역배열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죠. 사실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섰고 올라섰다 다시 살아날 듯 하다가 지금 눌러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음봉이 오늘 밤에 나오는지, 만약 나온다면 상당히 나스닥은 위험한 차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영끌 B2가 주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파티가 끝나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시면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 거고요. B2는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시장이 주춤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약간 멈춰져 있고 주식도 주춤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개인은 아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동성 파티로 해서 주가 상승은 약간 소강 상태, 끝났을 확률이 열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계속해서 그들이 밀려들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채금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채를 발행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2조불 발행 다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또 그들이 말한 것처럼 3조불 이거 또 해야 됩니다. 국채금리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본 유출을 될 수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터키는 벌써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유동성 파티가 끝났을 확률이 좀 열리고 있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몰리고 있다. 누계로 2월 달에 12월 28일부터요. 개인들의 매수, 어제까지 23일이었죠. 23일까지 개인들의 매수는 37조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뭐 40조, 50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만 돼도 한 50조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면 한 번 들어올 때 막 2조씩 들어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이슈로 좀 얘기해 봅니다. 어쨌든 조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들은 계속 시장을 진입하고 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 3,000을 어저께 위협을 했어요. 근데 연기금 매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저께 연기금이 3,000억 넘게 팔았습니다. 요거 원래 1,000억대 매도하다가 갑자기 3,000억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이제 한 14조 5천억 정도 남았죠. 14조 정도, 14조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동안에 거의 13조 내보냈으니까 두 달은 더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달은 스트레이트로. 그럼 두 달을 더 내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두 달이 더 박스 필까? 뭐 이 생각도 듭니다. 연기금 팔기 위해서요. 박스 필 때 연기금이 다시 사올리면서 사서면서 끌어올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연기금의 순매도가 계속 강화되면서 현재 코스피는 3,0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코퍼스가 60일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라고 합니다. 어저께 차트를 보시면 코퍼스, 투엑스인버스가요 60일선과 조우를 합니다. 그렇죠? 60일선과 조우한 적이 작년에 1000포인트 끌어올리기 출발하는 날 그때 돌파 후에 바로 빠지면서 60일선과 다시 오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거의 작년 11월, 12월, 2월, 3월, 1, 2월, 3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60일선 조우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차트도 한번 볼 필요성 있죠. 코스피도 보시면 지금 60일선과 그 다음에 5일선과 20일선이 전부 데드가 나는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큰 게 나와버리면 다 역배열 돼버립니다. 중기평선까지 다 역배열 되고 이제는 121선이나 201선과의 조우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역배열이 다 들어왔다는 거.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차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의 모습이라면 코스피어스 61선과의 조우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런 모습이 언제 있었냐면요. 요때 있었죠. 요때 말고 요때는 5일선과 21선과의 움직였고 60선과 조우가 됐던 자리는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요때 조우돼서 급락을 해가지고 60을 다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려 세웠거든요. 요때 아까 고펄스가 61선과 만들어졌던 자리인데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 자리.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졌어야 되는데 되돌렸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때는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도 사줬는데 지금은 선물도 사지 않고 있고 그때는 환율이라도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환율마저 오르고 있는 상황. 많이 다르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